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하니까 무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이거 큰일 났다. 혹시라도 또 집값, 전세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실 것 같고요. 다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부동산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 좋긴 좋은데 또 걱정이 됩니다. 먼저 기분 좋은 거야 당연하겠죠. 대통령 당선자의 국토부 업무보고에 다주택자 무량 규제 살펴라 이 말 한마디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개정,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손을 대겠다가 하니 다주택자 입장이라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 갈등과 걱정이 되기도 하다는 겁니다. 무슨 걱정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것부터 팔아야 될지, 그래요. 무엇부터 팔아야 될지 이것부터 걱정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동안 양도소득세 중과세 때문에 팔지 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겠죠. 또한 한편으로 보면 팔고 싶어도 아파트 가격들이 이처럼 급등을 하다 보니까 3개 가지고 있는데 3개 다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기 싫은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제 중과세 유예를 해준다고 하니 어떤 것부터 팔아야 될지 설설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물론 간단히 생각하면 똘똘한 놈 한 채 남기고 똘똘하지 않는 놈 그래요. 그것부터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런데 똘똘하지 않는 것부터 팔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격이 더 올랐다. 그러면 충격이죠. 그래요. 그리고 다주택자 1년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라고 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한다든가 또 양도소득세를 또 인하를 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왜 팔았지? 그렇잖아요. 그런 충격에 또 휩싸일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까지 대폭 인하까지 한다면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었지 않나라는 이런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간단히 이명박 정부 때의 양도소득세 연역을 좀 살펴보면 2008년도 9월 달에 완화 정책을 폈죠. 그리고 2008년도 12월 달에 또 완화 정책을 핍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2년간 완화를 해주겠다. 2주택자는 50% 중과세에서 6 내지 35% 기본 세율 적용이고, 3주택자는 60%에서 45%로 이처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예해주겠다는 겁니다. 2년간. 그리고 나서 2009년도 4월 달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전 폐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요. 불과 넉 달 만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2년간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넉 달이 지난 뒤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전 폐지해버렸다. 그러니 법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고 또 정책이라는 게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죠. 물론 입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또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또 중과세가 또 폐지가 안 되면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그때 또 세법을 이처럼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의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내가 현재 1세대 3주택이야 지방에 한 채를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2일 날 매수를 1억 5천 주고 샀는데 2022년 현재 3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2년 7월 2일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3억 원에. 그럴 경우에 내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65%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맨 밑에 있는 자진 납부할 세액 양도소득세가 되겠죠. 7,870만 원이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과세를 유예해줬다. 이럴 경우에는 세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세율 적용 35% 적용하여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3,570만 원 돈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주택자 중과세를 당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7,870만 원,
중과세 아니 때 팔 경우에 납부할 할 세금이 3,570만 원. 그 차액이 4,300만 원은 돈이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좀 대략적인 거니까 이게 왜 이렇게 따지냐, 뭐가 뭐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세금 납부할 때는 여러분 더 꼼꼼하게 신고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요건 그냥 대략적으로 모의 계산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 4,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차이 금액, 즉 4,300만 원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될까? 그래요. 요거도 갈등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 즉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보면 2021년에는요 무려 전국적으로 19.05%가 올랐다는 거예요.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무려 70.24%가 올랐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들어서 202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7.22%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집값이 19%, 17% 이 정도나 상승했다는 거예요. 3억짜리 집이면 17% 상승이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거의 뭐 한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대 오른 거 아닙니까? 요러니 차라리 30%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맞는다 하더라도 금액만 더 계속 올라가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갈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기 정부 들어서 차후에 똘똘하지 않은 아파트가 상승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가 된다면, 그렇죠? 다주택자 입장이라면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무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선택 갈등이라는 그런 폭탄에 빠진 것 같고요. 차기 정부 입장에서야 부동산 정책 전략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본다면 현재 정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리두기. 현재 정부와 부동산 정책 완전히 차별화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6.1 지방선거. 그래요. 6.1 지방선거 이제 뭐 2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요때 유주택자, 집 가진 사람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거예요. 집 가진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인구수가 더 많으니까 유주택자 표심을 공략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기 이전에 다주택자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언제 뜬지지, 언제 팔지, 요 생각 굉장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택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매물을 넣을 때도 주택 공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기 정부는 이러한 부분도 노린 것 같고요. 이처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깎아줄게, 양도소득세 깎아줄게, 종합부동산세 깎아줄게, 그러니 팔어라고 이렇게 매물이 나오게 하고, 무주택자분들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80%로 해줄게. 대출을 완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과 동시에 매수를 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파트, 즉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주택의 거래량가 증가가 되면 양도소득세,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만큼 양도소득세로 징수를 하면 당연히 세수가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요, 차기 정부 들어서는 다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다주택인데 이걸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것부터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볼까, 이러다가 집값이 혹시 또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걱정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이러한 갈등 폭탄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